검찰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법무부가 진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엄청나게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자료를 한번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기사가 떴죠. 네, 단독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비검사 감찰 리스트 수집. 이게 법무부 감찰관실 11월 중으로 2차 감찰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금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검사 비위를 발견하고도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한 부실 감찰 리스트를 법무부가 작성해 2차 감찰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네, 황희석 단장님 다들 아시죠? 그래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부실 감찰 사례를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사례 일부는 4일 임시회를 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여기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추진지원단이 직접 사례를 전달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법무검개위는 감찰 제도 실질화 방안을 논의한 뒤 대검의 셀프 감찰을 금지하고 법무부에 직접 감찰하라는 내용을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7일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쉽게 말하자면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다 덮어줬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검찰의 그런 셀프 감찰을 금지하는 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사실 제대로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엄청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검사가 고소장과 사건 표지를 위조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11월에서 12월에 고소장을 분실한 뒤 고소인 몰래 다른 고소장을 복사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 씨는 사건 표지에도 차장검사 몰래 도장을 찍은 뒤 해당 사건을 각하로 종결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경징계 사안으로 수용이 됐다고 하고요. 윤 씨는 이 과정에서 사표를 내고 검사를 그만두고 끝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데 검사를 그만두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3월과 4월에 잇따라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성폭력 사건도 부실한 감찰 사례로 이제 분류됐다고 하는데요. 뭐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비유해 성희롱한 사람도 있었고요. 뭐 강제추행한 사람도 있었는데 전부 다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고 다른 사람은 감찰도 없이 사직해서 네, CJ 제1제당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진짜 그 검찰이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름 공부도 잘하고 좀 엘리트 같은 이미지인데 설마 저렇게까지 타락했겠어? 예, 심각하게 타락했죠.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해서 김학의 같은 사람들은 대놓고 아이들도 알아볼 수 있는 김학의를 유독 그 검사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 이외로도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 위증 사건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그 서지현 검사한테 그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성추행 피해자인데 그래놓고 검찰국 소속 검찰과장은 성추행 조사단에 출석해 서 검사 인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2011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 비공개 예규가 적용된 검사가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전 검사장에게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이제 구체적 사례를 하나씩 이제 들어놓은 거고 핵심은 그겁니다. 검찰은 자기들끼리 계속 봐줘왔다.
셀프 감찰이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네, 지난 8일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겠다고 공언한 것이죠. 그래서 2차 감찰권 적극 행사를 법무부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래서 바로 오는 11월 중 추진지원단이 파악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진짜로.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장관을 뭔가 다른 의미로 장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국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진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그 언론이 공격을 하고 뭐 정치인들이 또 씹어대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물고 뜯고 해도 이렇게까지 버텨온 게 아닌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참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띄는 성과들이 하나둘씩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검찰이 썩어 빠졌다는 얘기 중에 또 하나인데요. 오늘 얼마 안 된 소식입니다. 이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유엔 인권정책센터 전 사무국 활동가 지지와 연대 페이지라는 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난 9월 28일 활동가 중 일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수 2부 다들 아시죠? 그 최근에 그 표창장 관련해서 또 여기 투입된 그런 주체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조국 장관의 장녀가 지난 2008년 다녀왔다는 유엔 인권 정책센터의 주체 제네바 유엔 인권 인턴십 참가 증명서의 재발급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조국 장관 딸의 제네바 유엔 인권 인턴십 참가가 명백한 사실이고 나아가 현재 검찰 조국 국면에서 활동가 각자의 수년전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해당 조사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밝혔다고 하는데요. 통화를 마친 이런 이튿날 몇몇 활동가들 앞으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참고인용이 아니라 바로 피의자용 서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모두에는 귀하에 대한 미상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라는 겁니다.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요구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에 그 질의를 하자 이건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네, 괜히 그 검세 양아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위협적인 협조 요청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는 검찰로부터 부적절하고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의 역할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언론과 검찰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그 정해진 답을 거기에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안 맞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어거지로 그렇게 끼워 맞추려는 거를 이제 조국 일가를 그렇게 괴롭혀 왔는데 심지어 이 한 활동가까지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관은 형사처벌 운운하며 고성과 함께 강압적이고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관은 조서가 아닌 면담 형식의 수사 보고서라는 이유로 정정 요구를 거부하며 참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진실한 답변인 것 같은 이런 착시 효과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조사는 공정하고 적정해야 되죠. 하지만 그 검찰 편의대로 참고인을 겁박하고 정해진 조사 방향에 유리한 대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면담 형식으로 바꾸는 건 정말 검찰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제대로 입증한 거죠. 결국에는 조국 장관 딸이 제네바 유엔 인권 인턴십에 실제로 참가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거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매우 단순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하는 듯한 질문 내용,
정정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답변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조사 형식 이런 걸 다 경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이제 추가 이 출석에 대해선 거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힘은 여전히 세고 그 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얘기가 좀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괜히 막 조국을 지키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실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아야 될 검찰이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있고, 중도 이제 보수에 있는 사람들도 이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서서히 검찰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를 보더라도 정말 앞으로 특히 이번에 토요일 날 검찰 개혁 이제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금 이번까지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언제든 우리 국민들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걸 검찰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방법이 이쪽 UN 인권 센터에서 생각하는 바라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노무현재단 오늘 유시민 이사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노무현재단에 다들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09년에 10년 전 얘기죠. 검찰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 회피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 수사를 했느냐에 대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무려 10년 전입니다. 이게 10년 전인데 아직까지 변한 게 없죠. 정말 검찰이라는 조직은 도저히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검찰과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했던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 오늘 청와대에서 청원 관련해서 조국 장관 임명 촉구 및 임명 반대해서 청원 답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임명 철회 안 한다. 절대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철회를.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임명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요. 임명 청원은 76만 명, 반대는 31만 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전했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한 달간 검찰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피의사실 공표 제한, 피의자 권리 강화 등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의 성과를 강조한 것인데, 솔직히 검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서 발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제 또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긴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정말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을 공격하다가 검찰, 그리고 기자들,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런 부실한 사학재단, 게다가 또 교육, 입시제도, 거기에 사모펀드까지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부메랑을 맞아서 본인들이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확실히 처음에는 조국 법무장관 이렇게 응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신 얘기를 하다가 주위에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진실의 편에 서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고, 아무리 그런 분들이 같이 막 목소리를 냈다고 해도 국민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외면했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날이 오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떠나셨는지, 그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 가족이 한마디로 그 전직 대통령까지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그 권력을 가진 게 바로 검찰이라는 사실.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